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의 파워죠. 여풍이 활발하게 불고 있는데요. 도내 여성 최초 또 종합병원 행정원장으로 금녀의 벽을 깨뜨린 분이 있습니다. 전주 대자연병원 성병주 행정원장님과 함께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모두에도 소개를 했는데 최초 네. 여성 행정원장이라고요. 네, 예. 네. 그동안에는 그 여성들이 이렇게 진입을 못한 뭐 장벽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그 아이 육아 문제라든지 이제 육아 문제로 인해서 사실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시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예.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도 일가정 양립할 수 있도록 많이 예. 도와준 덕분에 이 자리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래는 병원 생활을 간호사로 시작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얼마나 그럼 병원 생활 하신 거예요? 한 30년 좀 넘었고요. 예. 네, 처음 이제 뭐 병원 생활은 1989년부터 시작을 했고 근무를 하다가 이제 종합병원은 근무하다가 결혼하면서 도립소양의 마음사랑병원 예.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사랑에서 지금 한 26년 정도 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네. 외모로는 상당히 이제 도량도 넓어 보이고 네.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간호사였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실제는 어떤 간호사였나요? 실제는 예. 예전에 이제 그 마음사랑병원에 근무하기 전에는 예. 굉장히 짜놨고 오. 저희 때는 예. 저희 때는 선배님들 그림자도 못 밟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기강이 좀 하드 셌나요? 트레이닝을 그렇죠. 하드 트레이닝을 와. 받았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제 밑에 직원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줄 알고 예. 잘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도 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인생에서 많은 이렇게 그 전환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소양의 마음사랑병원 제가 근무를 한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 이제 마음사랑병원에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 전에는 모든 것들이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정신과 병원에 근무를 시작을 했더니 그동안에 이렇게 굉장히 전혀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을 것 같았던 가정의 자녀분들도 병원에 와 계시기도 하고 또 누구나 때로는 가정마다 그렇죠. 고민하는 게 있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아픈 사연들을 많이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보면서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네. 깐깐한 편이었다. 그렇죠. 엄하면서도. 네. 안 그러면 또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네네. 되잖아요, 네. 병원은. 그런데 이제 그 간호사 하시던 분이 이제 행정 일을 도맡아 네. 하는데 이 대자연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살림살이가. 네네. 예. 어떻습니까? 이 행정 일 보기가. 저희 병원이 지금 직원이 한 1000여 명 되는데요. 예. 이제 행정 업무 자체가 뭐 이렇게 어렵다 뭐 이렇게 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 이제 병원장님 어떤 마인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정확히 알고 그 마인드와 함께 직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행정 관리자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걸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이 네. 행정 업무를 해 보시니까 네. 간호사 할 때가 편해요? 아니면 행정원장이 더 활동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양쪽 다 이제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간호사는 간호사로서 어떤 보람이 있고 제가 굉장히 그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느꼈던 점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행정원장 하면서 간호사 역할이 제 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되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행정원장을 하면서 내가 간호사였다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간호사의 경험을 살려서 예. 행정 업무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정확하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빈틈을 보이지 않으셔서 너무 정확하셔서 항상 그분에 갈 때 살짝 긴장도 하죠. 워낙에 정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 던지시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성 없이 갔다가는 너무나 그게 장점이다 단점이신 것 같아요. 일단 대한민국의 여성의 파워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대자연병원에서 또 여성의 파워를
또 이제 특히 성병주 행정원장님의 어떤 리더십은 굉장히 강렬한 것 같습니다. 대자연 전체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엄청난 시너지 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가진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처럼 각 직원들의 생일, 경조사, 기념일 사소한 것들조차도 다 직접 챙기시는 부분이 있고 가장 큰 애로사항은 뭐예요, 그러면 행정원장으로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어떤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어떤 혹행이라도 문제가 발생할까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이라고 하면은 정말 어떤 관리 부분에서 정확한 물품이라든지 뭐 진료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 진료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잘 갖출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제 역할이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저의 역할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간호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분이 행정원장님이 간호사 네.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좀 더 생각해 줄 거야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간호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간호사들을 더 이해할 수가 있고 제가 3교대를 했기 때문에 예. 3교대 간호사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호부장님과 항상 우리 요즘에 이제 간호사들 이직률 높고 각 병원마다 그 간호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먼저 우리 간호부장님과 이제 간호사들이 원하기 전에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갈수록 뭐 요사이 안 어려운 곳이 네, 없다고 하잖아요. 기업도 맞습니다. 어렵고 네네, 가게도 어려운데 병원도 어렵다고 하는데 네. 의료 인력 수급이라든지 네네, 맞습니다. 대자연병원은 큰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병원은 그래도 중소병원에 비해서는 예. 비교적 이제 어려움이 덜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근데 그래도 이제 저희 원장님의 어떤 좋은 마인드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어떤 미치는 영향 그래서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라는 직원들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실 저희들은 이제 직원들이 오히려 저희 병원에 이제 이력서를 내고 찾아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대개가 이제 큰 병 걸리거나 하면 네네. SRT도 있고 또 네네. KTX도 있어서 그렇죠. 서울로 가는 분들 네네, 그런 맞습니다. 비용도 엄청나게 이제 맞아요. 네네. 지역 외로 유출이 된다고 네네. 하는데 대자연병원이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더욱더 어떤 첨단 의료 장비라든지 또 네네,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네네. 모셔와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도 이제 맞습니다.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서울 경기 쪽에서 저희 의사 선생님들 많이 모셔오세요. 그래서 이제 전북 지역 출신의 좋은 의사 선생님들,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당연히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서울에서 모시고 오셔서 저희 병원의 장점은 좋은 인력, 좋은 장비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네네. 뭐 맨날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맞아요. 그 앞으로 네. 한 10년 뒤에는 전주역 네. 앞까지 이렇게 넓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늘 네.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그 병원이 확장되는 것 같은데 네네. 예, 어떻습니까? 저희 병원의 이제 어떤 그 목적이 네.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원장님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희 병원장님이 이제 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서 네. 원래 양의사세요. 근데 이제 신경정신과를 전공하셨고 소양의 마음사랑병원 이사장님을 하시면서 이제 정신과 환자분들을 좀 진료도 보셨거든요. 근데 정신과 환자분들을 계속적으로 진료를 보시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렇게 약을 드셔도 정말 진정한 치료라는 게 완전히 낫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독립적으로 생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디가 우리가 뭐 뼈가 부러졌다, 다리가 부러졌다 하면은 네. 수술하고 나면은 완전히 나아서 독립적으로 이제 활동도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신과 환자분들의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우리 한방에서 어떤 그 이렇게 답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해서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양의사였는데 네네네. 네. 그래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우석대학교 한의학과를 다시 들어가서 이제 우석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다시 중국에 넘어가서 중국
중의학 박사를 땄습니다. 그래서 양의학, 한의학, 중의학, 이제 또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까지 예. 공부를 다 하고 한국에 한 50대 중반 때 한국에 다시 오셨어요. 근데 와. 오셔서 이제 시내에서 대자연 한의원 또 예. 자해의원 이렇게 양한방 협진할 수 있는 병원을 예. 운영을 하셨거든요. 예. 조그맣게. 근데 운영하다 보니까 양한방 협진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환자한테 도움이 너무 되더래요. 네. 이거 정말 환자한테 양한방 협진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원장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양의사들은 양의학을 존중하고 한의학 쪽에서는 한의학을 존중하고 하다 보니까 네. 아 이건 좀 어려움이 있구나. 한 대 담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병원장님께서 아 내가 양한방 협진은 정말 1+1은 2가 아니라 1+1은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정말 많이 되고 환자한테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주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내가 이런 양한방 협진이 잘 되는 병원 한번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도움 줘야 되겠다. 정말 네. 의료인으로서 어떤 책임감 예. 이런 걸 느끼셨어요. 그래서 정말 50대 후반, 예. 58세에 저희 병원을 2012년도 이때 오. 당시에 50대 후반이었는데 네. 병원 오픈할 때 병원 그 병원장님의 어떤 지인분들은 엄청 말리셨어요. 남들은 60을 바라보면은 하던 일도 멈추고 편안하게 이제 노후를 맞이해야 되는데 왜 또 일을 벌리느냐. 그렇죠. 근데 아. 이제 저도 여쭤봤어요. 원장님 뭐하러 병원을 또 이렇게 하십니까? 했는데 내가 의료인으로서 내가 정말 양한방 협진이 치료가 잘 되는데 이런 병원 내가 만들어 놓으면은 누군가가 이러한 역할을 정말 이렇게 다시 그 뜻을 받들어서 계속 이어가지 않겠느냐. 나는 지역사회 주민이 정말 주인인 병원 이런 병원을 사명감이 만들겠다. 있으셨네요. 예예. 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네. 대자연병원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고 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병원 이름은 왜 대자인이에요? 대자인. 네, 늘 궁금했어요. 무슨 맞아요. 뜻일까? 네. 원래 이제 영어로 하면 디자인이거든요. 디자인? 그죠? 오. 네네. 디자인 your body and mind에서 예. 몸과 마음을 새롭게 디자인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디자인의 D는 디톡시케이션, E는 에너지, S는 스파이널, 뭐 DSI, I는 뭐 인텔렉츄얼, N은 뉴트리션,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뜻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치료를 한다. 통합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제 환자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디자인해드리겠다라는 이제 그 뜻을 이면에는 갖고 이제 있습니다. 양한방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협진을 네네. 통해서 네네. 네. 환자를 편안하게 좀 치유하고 싶다 그런 예. 뜻이 담겨 있다는 네네. 얘기네요. 네. 지역사회 지역민들 위해서 뭐 그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다문화 가정 여성들에게도 이제 치료의 기회도 주고. 네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나 저희 병원 근처가 네. 예전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취약계층 그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이 굉장히 의료 사각 지역에 있는 그렇죠. 분들. 네. 의료 사각 지역이었. 환자분들이 이제 예. 주변에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렸어요. 근데 의료법상 그냥 도와드리는 게 많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사랑 후원회를 만들었고요. 건강사랑 후원회를 통해서 정말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한 달에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뭐 4천만 원, 7천만 원, 이제 뭐 지역사회 펀드까지 이제 당겨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가정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가장 중요한 게 배가 아파서 환자분이 오셨는데 다문화 가정 필리핀에서 오셨다, 뭐 러시아에서 오셨다. 이 언어가 잘 통하지 않다 보니까 네네. 예,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배가 아파요. 근데 우리 한국어로 하면은 배가 아프다를 갖다가 찌뿌둥하게 아프다, 뭉클하게 아프다, 찌르듯이 자세하게 아프다. 설명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이런 외국인이어서.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이렇게 통역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개 국어 통역 이렇게 담당자들을 두고 지금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네네. 그리고 하여튼 지역 여러 가지 행사 뭐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의료 봉사도 하고 있고요. 도움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얻어지는 네네. 이익을 지역사회 환원하는 데도 많이 그렇죠. 네네. 쓰고 있다. 네네. 좋습니다. 네. 내원 환자 중에 네. 기억 남는 환자 있습니까? 혹시라도 치료를 잘 받고. 아, 네. 예. 저희가 한 3년 전에
중국에서 이제 연락을 받은 게 있는데요. 중국에서 아버님은 이제 귀가 안 들리고 어머니는 이제 눈이 안 보이시는 이제 이렇게 부모님을 둔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중국 대학생이었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이렇게 마당에서 놀다가 불에 넘어졌대요. 근데 불에 넘어져서 얼굴이 완전히 화상을 입어서 아이가 우는데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이가 나중에 화상으로 너무 심한 상태가 될 때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눈도 이렇게 약간 붓고 코도 정말 잉그러지고 전형적인 또 화상 그렇죠. 환자의 너무 모습이었다 얼굴이 이거죠.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망가진 상태였는데 이 아이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다행히 저희 병원에 그 성형외과 이제 과장님께서 정말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 병원에 모셔와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잘 치료해줬군요. 치료를 해줬습니다. 근데 치료를 하면서 느꼈던 게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에 저희들이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대학생이니까 이제 아이는 아닌데 대학생을 데리고 와서 치료를 했는데요. 치료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 이렇게 같은 딸을 가진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수간호사가 자기 집에 있는 음식도 갖다가 챙겨주고 뭐 어떤 이렇게 가방도 있으면 가방도 사다 주고 또 아이가 이제 방학 때 초겨울에 와서 이제 늦은 겨울이 되다 보니까 뭐 쇠타도 갖다가 주고 이렇게 마스크, 목도리 막 이런 것도 사다 주고 따뜻한 분들이 많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이 하나로 뭉치고 병원장님께서 원하는 같은 방향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저희가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구나. 더 오히려 저희가 좀 그 환자분을 통해서 더 저희가 따뜻해질 수 있는 좋습니다. 그런 이렇게 아이가 기억이 납니다. 대자인병원이 참 따뜻한 병원이구나. 지역민과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점이 오늘 우리 행정원장님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병원장 제도가 있다면서요? 어떤 제도예요? 저희가 지역사회와 저희 병원의 이제 모토는 지역사회 주민이 주인 병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입니다. 근데 지역사회와 함께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역 구석구석을 동해 취약계층이 있는데도 저희가 찾아간다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지역사회 병원장님, 지역사회 병원장님 오셨고 지역사회 병원장님께서 이제 지역 구석구석을 알기 때문에 나도지 봉사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단, 그래서 나눠주고 도와주고 지켜주는 봉사단을 만들어서 이 봉사단을 통해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도와드리고 정말 어려워서 치료 못 받는 분들 계시면 발굴해서 모셔와서 치료받고 이제 이런 지원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때로는 뭐 이 어르신들이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이렇게 또 지역 나도지 봉사단이 또 저희 병원에 와서 병원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병원에 와서 봉사를 해주시면서 지역 주민의 어르신이 오시면 어르신 하시면서 이제 그 어르신을 모시고 안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는 이제 그런 걸 꿈을 꿔봐요. 지금 내가 봉사를 하지만 내가 나이가 들면은 또 다른 그 지역의 젊은 이제 청년이 이제 또 봉사를 나에게 해주고 이제는 보호자가 정말 없어도 이렇게 얼마든지 병원에 와서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병원 이런 병원을 저희 병원은 만들고 싶어 합니다. 좋습니다. 지역 주민들 반응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처음에 오시면 복잡한데 막상 직원들이 편안하게 또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하면은 나중에 와 정말 친절하다. 내가 치료를 참 잘 받고 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자주 가서는 안 되는 곳이지만 그래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병원인 것 같습니다. 의료 부분 사회공헌 관련돼서 상도 받았더라고요. 네네. 작년에 그 의료 부분에서 최고 영예 대한민국 최고 의료 부분 대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받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그 무의촌 중심으로 해서 의료봉사 활동을 나갑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가까운 주민들은 나도지 봉사단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지만 막상 의료 취약계층 이제 병원에 오기 힘든 지역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가 찾아가는 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의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 체크해드리고 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해드리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르신 분들한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많이 드리고 있죠. 좋습니다. 또
도서, 산간, 뭐 벽지 그런 그렇죠. 곳에 네네. 있는 분들은 한번 나와서 치료하고 맞아요. 건강검진 네네.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찾아가는 분들에게. 서비스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행정원장으로서 또 네. 병원을 총괄하는 이사장님 역할의 병원장님이 네. 계시지만 또 행정 쪽은 맡아서 네네. 다 하셔야 되는데 책임감이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예, 어떻습니까? 예. 네, 대한민국 정말 500병상 이상의 예. 그 어떤 직원이 행정원장이 된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병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병원장이 평상시에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정말 능력이 있으면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원장님과 함께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같이 원장님 마인드대로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큰 네.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것 원장님과 같아요. 행정원장님과의 뭐 친인척 관계나 뭐 이런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네네. 예. 혹시라도 주변에 이제 금려의 벽을 깨트리고 행정원장도 했기 네. 때문에 시샘의 시각도 왜 없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까지 다 이제 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직원분들에게라도 혹시 하시고 네네. 싶은 말씀 있으면 이 자리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네네. 또 천여 명 되는 직원 다 만나볼 수도 없잖아요. 예. 네.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예.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지금 살아온 이제 생을 쭉 생각을 하면서 참 복받은 사람이다.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거고, 그리고 제 곁에는 항상 직원들이 좋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항상 도와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저 같은 행정원장이 그동안 없었던 부분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남녀 어떤 이런 이제 좀비 현상도 좀 있었고요. 이제 또 이렇게 육아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능력 위주로. 이제 네. 그렇죠. 예. 예.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당연하게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연장해서 그냥 당연직 육아휴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회가 바뀌었고 이제 나라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맞춰서 개인도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은 개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은 얼마든지 저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여성 이렇게 정말 행정원장도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원장님의 병원 총책임자의 네. 마인드가 능력 위주로 기용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네. 예, 뭐 남녀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그런 사회가 네네네. 됐군요. 네네. 말씀 가운데 당연 육아휴직이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 직원들은 무조건 그럼 육아휴직을 쓸 수 네네. 있나요? 예, 자동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육아휴직을 본인이 쓰지 않겠다고 예. 이제 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저는 육아휴직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저희들은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있고, 네. 저도 직장생활 하다 보니 이제 그 직장맘들의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연차라든지 그다음에 연차를 적조로 이렇게 장려해서 적조로 연차 쓰도록 하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우리 직장 그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아이가 잠깐이더라 성장하는 게. 네. 그래서 아이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럼 눈치 보지 말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차 적절로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병원은 지금 어린이집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면서 직장 엄마들이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직장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네.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짤막하게 네. 우리 또 전주 시민들, 도민들에게 네. 의료 서비스 또 지역사회 환원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많은 수익들. 네. 인사 말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병원으로 커 나갈 것인지. 예. 이제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 그다음 전라북도 도민들 정말 많은 분들이 예. 저희 병원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네. 대자인병원이 이제 정말 짧은 8년간의 이제 기간밖에 안 됐는데도 급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은 도와준 거 못지않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병원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네. 지역사회에 정말 필요한 병원, 존재해야 되는 정말 이유가 있는 병원, 예. 그리고 치료 잘 되는 병원, 지역사회 주민이 정말 지역 주민
주인인 병원 이런 네.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돈 없는 분들도 네. 편안하게 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네. 예, 가고 싶은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요사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쓸데없는 공포심이라고 합니다. 손 자주 씻으시고요. 마스크 외출하실 때 꼭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